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세종의 아파트 가격이 왜 이렇게 바닥을 모르게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가? 자, 그 이유를, 근본적인 그 이유를 세종의 최고 전문가가 한번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집값이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초저금리 유동성이잖아요. 자, 근데 그 초저금리 유동성이 집을 사는데 대출 받는데도 이용이 됐지만 전세 사시는데도, 전세 대출 받는데도 초저금리 유동성이 기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가만히 보면은 전국에 있는 아파트 단지 신축을 기준으로 보면 뭐 30만 도시건 광역도시건 좀 새 아파트다 싶으면 3억이 넘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 수도권에 가면 그게 3억짜리가 한 4억 또는 4억 5천이 돼요. 그리고 그게 서울 도심으로 가면 한 6억, 8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더라. 결국은 이제 30만 이하의 도시에서 3억 5천 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3억 5천이면 옛날로 보면은 분양가 가격이거든요. 자, 근데 전세 가격이 된 거야. 자, 결국은 이 전세 가격의 상승이 집값을 다 밀어 올린 거예요. 결국은. 자, 전세 가격 상승이 왜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대출금리가 싸네. 그러니까 대출을 마구 받은 거죠. 그런데 요즘 최근에 이제 금리가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3억 했던 게 4억이 됐거나 갱신계약이 끝나고 전세 가격이 폭등하니까 자, 그것을 이제 감당하지 못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광역시, 그건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세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월세로 가더라는 거야. 월세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더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세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전세 가격이 비싸니까 빌라로 가고 도심에 살다가 외곽으로 가고 그렇게 물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전세 가격이 이 매매가를 밀어 올렸거든요. 그 갭이 적었기 때문에. 자, 그 갭이 적었기 때문에 밀어 올리면서 가격이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크게 폭등한 거예요. 가수요, 실수요가 다 들어오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광역도시에서도 50% 이하도 많더라는 거예요. 광역도시 이하에서도.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역도시에서는 한 70% 정도가 기본이었어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65%, 한 70% 정도가 어떤 평균 가격이었어요. 평균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냐? 50% 이하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광역시에 사는 사람들이 뭐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이 가격이 고점에 올라온 가격에 굳이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세로 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가 대구라고 보시면 돼. 대구는 정말 그 공급 물량이 앞으로 한 3년 이상 4년까지 폭주하거든요. 그런 시장에서 굳이 살 필요가 없다. 그런 게 만연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종보다도 대구가 어떤 폭락의 어떤 체감 속도가 강하게 느껴지는 시장 자체도 규모도 크고, 그러니까 세종과 대구의 차이는 뭐냐면 대구는 전체적으로 급매물들이 많아요. 미분양 자체가 급매물이고 이 분양권들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무피 그런 거 자체가 급매물이잖아요. 자, 그게 또 구축을 또 급매물로 내놓게 만들고, 왜냐면 구축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구축을 또 급매물로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의 시장은 급매물과 마피, 무피가 쌓여 있어. 지금 가서 보시면. 그리고 앞으로 분양하는 것들도 담이 분양이야. 그 담이 분양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고 해도 그 분양가를 싸게 내놓지 않거든. 응? 그 옆에 있는 단지의 시세보다 약간 비싸게 내놔. 그리고 옆에 있는 단지도 안 팔리는데 그거보다 비싸게 내놓으면 사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투자자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대구 시장이. 그죠? 그렇다고 외지에 있는 사람이 가서 미분양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중도금 대출이. 그리고 취득세 8% 12% 내라고 하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주제는 세종인데, 자, 세종은 대구와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간간히 급매물들이 나와요. 자, 간간히 아주 급매물 싼 것들이 나와요. 2억씩, 심지어 3억씩 폭락한 것들, 한 1억 5천,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런 매물들이 간간히 소화가 다 돼요. 시간의 문제가 있는 거지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소화되는 속도는 이 양이 적다 보니까 대구보다 빠르고, 그리고 세종에 매수 대기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소화가 되는데 대구는 물량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세종은 미분양이 안 나잖아요. 그죠? 세종은 미분양이 없어요. 왜냐면 여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고 아직도 분양가가 저렴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84 기준으로 5억이 안 넘어요.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한 4억 5천, 한 4억 8천 정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아무리 싼 게 세종에서도 A급 그 BRT 라인에 한 6억 5천이면 사거든요. 자, 그러면 한 2억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급매물로 소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일단 미분양이 없다. 그리고 구축의 매물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매물들이. 그렇지만 대구는 안 그렇다. 그 차이를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대구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폭락의 폭과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물론 세종도 우리가 바닥의 기간은 길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종이 뭐가 문제냐면, 자, 이게 이제 그냥 아무 단지나 세샘 9단지인가요? 자, 9단지인데 38평형이 최근에 이제 4월달에 찍은 게 10억 7,500, 그 다음에 3월달에 찍은 게 11억 3천이에요. 자, 이제 그 전에 찍은 거는 13억까지 찍었죠. 자, 한 2억 5천 정도, 2억 한 3천 정도 떨어진 거예요. 자, 이게 로얄동 로얄층 기준이니까. 자, 2억 3천 정도 떨어졌는데, 자, 10억 7,500이면 13억 기준으로는 금매라 이거예요. 금매다. 자, 이게 아직도 바닥이냐 아니냐 그런 건 논쟁은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가격 다음에 나오는 매물들은 이 가격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사러 오겠죠. 전 가격이 로얄동이 10억 7,500이니까 이거보다 비싸면 안 산단 말이에요.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매매가 이게 호가에 얼마 나오나 이제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억 아까 7,000 찍었잖아요. 7,500 찍었는데 자, 같은 동이에요. 이거는 같은 동이니까 이거보다 조금 층이 높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14억 5천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갭이 얼마예요? 이건 전에 13억보다 더 비싸게 내는 거야. 자, 그 다음 가격이 13억 5천. 이렇게 내놓는다 이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건 이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종시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야.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과거에 이제 호가대로 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직거래된 건, 이 금매물로 거래된 건 금매물이다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나,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 이 가격을 인정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나 이 가격에 내놓으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세종시는 앞으로 좋아지지 않겠니? 국회의사당 들어오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여기는 정주여건도 점점 좋아지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 가격을 내놓고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바로 이렇게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호가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가격은 팔리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팔리지 않아요. 사실 이 가격 정도에 나와야 팔릴까 말까예요. 그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분에서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생각의 차이를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세종시에서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너무 좋아질 것이다 라고 그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낮은 호가에 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언젠간 들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미래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래는 그 가격이 버블인지 적정 가격인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현재 시세 아니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게 세종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이 아주 싼 매물도 많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제 광주나 대구나 부산 그런 도시와는 여기 틀린 점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아질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산도 좋아질 일이 없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도 아니고 그냥 그 수준을 유지할 정도지 좋아질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세종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런 호가에 내놓고 버티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문제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자, 세종은 8만의 도시예요. 38만의 도시. 읍면 지역을 다 합쳐서 38만이다. 그러면 대익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20만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한 20만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규모가 틀리잖아요. 그죠? 250만의 대구광역시, 150만의 대전, 틀리잖아요. 그죠?
그 수요가 적다라는 거예요. 자체 수요가 적다. 자체적으로 매매 수요도 적고 전세 수요도 적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세종으로 이사 들어올 일은 여기 공무원으로 취업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밖에 없어요. 어떤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이 많은 것 들어올 일이 없다. 어떤 정조건이 좋으니까 주변 인근 도시에서 들어오는 거 외에는 주변 인근 도시에서 들어오는 것도 전세 가격이 쌀 때 들어오는 거지 비쌀 때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실수요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전세 가격이 다른 도시보다 현격하게 약하다라는 거예요. 약하다. 자, 그렇다면 전세가율이 매매가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질 게 자명하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세종시의 전세가율은 전국 꼴찌예요. 48%로 전국 꼴찌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보다 더 떨어져요. 40% 이하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 도심 내에서의 전세가율은 40% 이하이다. 그럼 35%, 38%이면 굉장히 그 실제 수요와 가격 간의 괴리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세종의 어떤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매로 돌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싼 전세에 살다가 그냥 분양을 받겠다. 이 전세 사시는 분들의 생각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양가는 4억 5천인데 매매가는 8억이야. 그거 사겠습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이 전세 가격도 싼데 안 산다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외지에서 지금은 세종시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3중 규제로 세종시는 꽁꽁 묶여 있어요. 대출도 안 나오고 취득세 중과세이고 전혀 들어올 수가 없다. 그리고 거기다가 전세가율이 38%니까 이건 뭐 갭 투자는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시의 낙폭이 클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게 두 번째 이유.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세종시가 새로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왔어요. 저도 사실 이 살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왔구나. 여기 사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투자로 들어온 거야.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저기 가치값이 오른다니까 여기서 분양받고 살자. 아버지는 그냥 서울에서 근무하고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녀들 데리고 애들 그 초등학교 교육 환경은 전국 넘버 원이니까. 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 자, 근데 그분들이 집값이 오르니까 한 채, 두 채 사신 분들, 한 채 사신 분들 있고 두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다 매물로 나오겠죠. 자,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세종시는 이제 가격이 이 정도 올랐으면 앞으로는 크게 더 빠르게 오르진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울이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 팔고 서울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매물들이 급매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급매물들이 실수요가 지금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율이 50% 이하예요. 그 핵심지의 아파트들, A급의 아파트들 보면 대전 같은 경우도 50% 이하다. 여러분 지금 광역시에서 50% 이하면 집값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매매로 돌변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동안 광역시가 올랐던 것은 갭이 적었기 때문에 투자자가 선진입을 해서 그거에 놀란 실수요가 따라붙으면서 집값이 오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투자자들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투자자들이 다시 광역시로 들어오겠습니까? 전세가율이 50%인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들어올 수가 없어. 그건 비효율적이야. 누구도 안 들어와요. 그건. 자, 그러면 이제 그 자체 수요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자체 수요가 전세가율 50%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광역시나 이런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그 도시에 산다는 보장이 없어. 내가 이 집을 사서 난 대전에 청주에 세종에 죽을 때까지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다니까. 언젠가는 서울 올라가야 된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도시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는데 적극적이질 않아요. 광역시는. 자, 그래서 서울도 경기도도 전세가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지방 광역시에서는 전세가율이 낮다고 하면 절대로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광역시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어. 이 정도 전세가율이면 그냥 전세 살아. 전세 살다가
분양을 받으시려니까 뭐 대구 같은 데 봐요. 그냥 미분양이 철철 넘치잖아. 대전도 그렇게 안 되는 법이 없겠죠? 대전도 이제 공급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골라 잡을 수 있어요. 골라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전도 분양가와 기존의 그 주택 가격 차이가 크잖아요. 분양가가 더 싸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시는 게 낫죠. 자, 그러면 세종의 전세가율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뭐 일단 상세할 것부터 보시죠. 아무데나 찍어봐도 똑같아요. 이거는 보시면은 세종의 전세가율은 최악의 경우에 아주 가격의 폭이 클 때는 17%까지 나와서 17%. 자, 그나마 요즘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37%. 자, 22%도 나온 적이 있고.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전세가율에 올라간 게 37%예요.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매로 갈 수가 없겠죠. 비슷비슷해요. 35%, 대평동 해들마을 4단지, 35%, 호리울마을 10단지, 29.6%. 이러니까 이게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전세가 안 나가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또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대출받아서 집을 샀고 전세로 잔금 치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또 그런 매물들이 또 급매로 나오더라고요. 전세가율이 40%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세종이. 이게 가장 문제다. 27%. 지금 제가 아무거나 찍어도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최근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도 전세가율이 30%. 전세가격이 올라가질 않아요. 자, 세종시는 앞에서는 말했듯이 그냥 타지에서 이주해 오는 수요 정도밖에 없어. 자, 그러니까 이게 타지에서 그냥 뭐랄까 세종이 살기 좋다. 뭐 세종에서 분양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수요밖에 없다 보니까 이 전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량은 매년 늘어나거든요.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가 올해하고 내년엔 공급 물량이 확 줄어들어요. 앞으로 3년 동안에. 자, 그럼에도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질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세종시에서 그 전세가율이 좋은 데가 이 청사, 이 도담동의 전세 가율 비율을 보면 상태가 심각한 줄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데는 전세가 잘 나가거든요. 자, 잘 나가도 35%밖에 안 된다. 도련마을 15단지. 자, 40%. 그나마 40%까지 올라가네요. 여기 청사 앞이니까. 자, 역시 38%. 자, 올라가질 않아요. 자, 바로 기획재정부 앞에 있는 한들마을 2단지. 자, 여기 보시죠. 여기도 이게 전세가 잘 나가는 지역이. 자, 여기도 38.6%. 자, 40%가 넘질 않아요. 자, 좀 대형 평수 한번 보시죠. 중대형 평수 39평. 전세가율이 32%. 자, 그러니까 이 전세가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아직도 여기 전세가율로만 볼 때는 거품이 껴있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종시의 집값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광역시와 비교를 좀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광역시에서 뭐 울산이든 창원이든 대구든 부산이든 뭐 부산은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는데 요즘 많이 올라가. 뭐 부산에서 좀 좋은 아파트면 10억이 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세종에서 10억 위로 가는 아파트는 지금 떨어져서 가격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즘 최근에 거래되는 게 A급지 아파트가 한 8억 정도에 거래가 돼요. 자, 이 아파트에 보면 자, 이 아파트는 8억 정도에 거래됐단 말이에요. 한 2월 달부터 한 4건 정도 됐어요. 그래도 많이 된 거예요, 이거는. 자, 8억대 위에서 거래됐단 말이에요. 그럼 자, 이 정도가 이제 A급지 아파트인데 자, 그러면 대구 같은 경우에도 8억대이면 A급지거든요. 뭐 수성구에 범사, 만삼 뭐 그런 지역 빼고 그런 지역은 교육특구니까 뭐 13억, 15억 막 거품이 껴있는 거고 수성구의 다른 지역도 8억 이하면 좋은 아파트 다 사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지역의 아파트까지 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건 그만큼 이제 세종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정주 요건이 좋아서 이 가격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 거래되는 건데, 자, 이 정도 가격도 이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는 비싸다고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주 규모가 작고 그리고 미래 가치가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봤듯이 현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세종시는 누가 봐도 앞으로 좋아질 지역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과거 효과로 내놓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게 뭐 그게 국회의사당에 들어오는 2028년도에는 그게 반영될 수 있지만 당장 1, 2년 안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겠죠. 파시는 분들은 지금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호가를 내놓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팔리질 않아요. 자,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광역시의 A급지의 아파트의 가격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광역시보다 인구는 적은데, 예?
이제 세종시의 어떤 딜레마가 그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은 그거이다라는 거. 분명히 좋아질 건 아는데, 인구 38만의 도시가 인구 250만의 도시보다 비싸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쉽게 거래가 되질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앞으로 세종시가 어떻게 나가냐, 그리고 이 세종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진척이 되느냐, 이제 그런 거에 따라 어떤 가격의 낙폭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빨리빨리 일이 추진되고 좋아지는 모습이 눈에 확, 가격의 실수요자들이 투자처로서 아니면 실수요자들이 사러 들어오겠죠. 정조건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조금 비관적인 게 뭐냐면 전세가율이 올라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물론 이제 앞으로 2, 3년 동안에 매물 물량이, 전세 물량이 확 줄어들거든요. 입주 물량이. 여기서 전세 가격은 분명히 내년에는 올라가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올라가냐 이거예요. 얼마나 올라가냐. 그게 50% 이상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50% 이상 안 되고 한번 여기서 한 10%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점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새로운 수요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게 세종의 어떤 문제점이다. 그게 전세가율을 못 올리는 요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세종시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어떤 투자자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길게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전세가율이 38%니까 못 들어오는 거야. 뭐 여기다가 3억 5억씩 때려받고 여기다 투자할 사람은 없거든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 그래서 못 들어온다. 그러나 전세가율이 또 50% 이상 뭐 60% 되면 그때는 또 불이 붙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포인트로 세종시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과거의 호가로는 안 팔린다. 이제 세종시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너무 다 익숙해진 호재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호재다. 그것은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다.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영된 것들이 지금은 그 거품이 빠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종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 자 풀어줘야 돼요. 뭐 묶여 있을 일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국 하락률 1위, 전세가율이 이렇게 낮은데 뭐 여기다 그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 묶어놓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고. 그거 풀어준다고 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겠냐고. 안 들어온다. 자, 그리고 투기관리 조정직을 풀어주면 이제 융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이 융자를 받아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이건 너무 거품이 빨리 거치는 그 경착륙이 돼버리면 세종시의 집값 안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은 이 세종시는 제가 보기에는 대구가 급한 게 아니라 이 세종시가 급해요. 세종시가 급하다. 조정지구, 투기과열지구 해제해서 전국에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지금 그 청약 제도도 좀 바뀌어야 돼요. 당해가 지금 60% 정도밖에 못 받거든요. 여기 당해가 100% 받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면 전국에서 여기다 청약해서 당첨되시는 분들이 세종에 안 살아요. 그냥 투자로 사는 거야, 대부분이.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종에서 전세를 살던 사람들은 세종에 살려고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세를 그 사람들에게 당첨 확률을 높게 해줘야죠. 그렇게 해서 집값이 안정되도록 더 해줘야 되겠죠. 당해로 100%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리하게 집을 안 사겠죠. 기존의 주택을. 그리고 그렇게 또 조정지구, 투기과열지구도 같이 해지해주면서 집값 안정을 해주는 게 어떤 세종시 주택 정책에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